예,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이렇게 두 번씩이나 이런 기회를 주신 자유통일을 위한 국가대개조 네트워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번에는 사실 주 내용이 저거였습니다. 그 환경 비관론자들, 소위 말해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에 의한 급속한 산업화가 상당한 많은 환경 문제를 일으키고 이게 어떤 그 인류의 엄청난 위협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70년대의 환경 종말론, 이것이 이제 나중에 변질이 돼 가지고 이제 이게 기후 종말론으로 갈 때 그 과정에 대한 제가 이제 설명을 쭉 드렸고, 또 그 사이에 유엔이 왜 그 중심에 섰는지 말입니다. 그런 얘기들을 쭉 드렸고, 오늘은 이제 에너지 정책까지 연결되는, 특히 이번에 이제 그 3월에 나왔던 유엔 기후 6차 보고서의 그 종합 보고서가 나왔죠. 거기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특별히 오늘 이제 또 훌륭하신 두 분, 우리나라 뭐 최고의 여성 물리학자 우리 박영학 교수님 모시고, 또 우리 또 에너지 전문가 허정수 교수님 모시고 토론을 들으면서 아마 뒤에 내용들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토론 내용들이. 제가 오늘 드릴 내용은 바로 이제 6차 보고서 내용인데, 지난 그 3월 달에 이제 이런 그게 나왔죠. 선택지가 없다. 앞으로 10년 남았다. 그러면서 또 이제 앞으로 이게 2025년까지 지금 그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들지 않으면은 영원히 회복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들을 유엔 보고서에서 냈는데, 결국은 이 유엔 보고서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왜 거짓말을 하느냐, 어떤 거짓말을 하느냐,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고, 두 번째는 기후 보고서가, 유엔 기후 보고서가 나오기까지 말입니다, 역사가 상당히 많은 것들이 조작이 됐는데, 유엔의 목적은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은 딴 거 아닙니다. 세계를 통제할 수 있는 그 권력들, 그걸 좀 더 확장하겠다는 그런 목적이 있고, 근데 만약에 말이에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유엔 기후 보고서를 맹목적으로 믿으면은 우리나라는 스스로 뭐가 되느냐, 기후 범죄 국가를 인정하는 꼴이에요. 우리가 지금 뭔가 하면 유엔 기후 보고서를 그대로 인정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나라가 자진해가지고 스스로 뭐 하느냐 하면은 우리는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거기다가 또 뭐냐, 우리나라의 뭐 포스코라든지 뭐 석유화학 기업들, 특히 온실가스 많이 배출하는 그런 대기업들, 우리가 어떤 경제 성장을 이루고 세계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엄청난 어떤 그 업적을 이루는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기후 범죄 국가가 되고,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가 되느냐, 바로 이게 뭔가 하면은 적어도 100대 아마 기후 범죄 기업에 들어가는 기업들 많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이걸 우리 여기서 알아야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유엔 기후 보고서가 역사도 조작했을 뿐만 아니고 과학적으로 나오는 이 과학적인, 태양을 무시하고 이산화탄소를 악마화시켰다는 그 이야기. 지난번에 제가 발표하면서 이산화탄소가 지구 생태계의 보약이고 어떤 역할을 한다, 뭐 그런 이야기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이 유엔 기후 보고서가 역사 조작, 과학적 사실 조작,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예측 모델을 가지고 컴퓨터 모델을 이게 잘못했다는 것. 이제 그 내용도 말씀드리고, 그러면은 앞으로 미래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이제, 그리고 또 우리가 시급하게 해야 될 게 뭐냐, 이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분명히 누군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선택지 없다, 10년 남았다. 그 다음에
지구 존폐 10년 내 결정된다. 유엔에 선정한 경고. 근데 미국에는 지금 뭐 하는가 하면은 길에다가 이게 뭐 기후 위기는 없다. 잠 푹 자라. 그렇게 해가지고 고속도로 변에 이제 빼놓고 캐나다에 가면은 캐나다 역시 뭔가 하면은 태양이 이 기후 변화의 메인 드라이버다. 주 동인이다. 당신도 아니고 CO2도 아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길에 붙여놓고 국민들한테 알리고 있어요. 뭐 잘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 같은 사람은 완전한 그 지구온난화는 완전한 사기고 엄청난 돈이 드는 이런 사기다. 그렇게 얘기하고 지난 6월 달에 이제 존 클라우즈 노벨 수상자 지난해 노벨상을 받았던 분이 양자역학에 대한 어떤 그런 기조강연을 하면서 와가지고 이 작심을 하고 그걸 했어요. 기후위기는 IPCC는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 거짓말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자기는 기후위기가 없다고 생각한 걸 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렇게 작심을 하고 있느냐. 두 가지의 요인으로 추적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 3월 달에 이런 유엔에 이런 보고서가 나오고 또 하나는 뭐냐. 그 유엔 보고서의 IPCC 의장이 우리나라 사람이다.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작심을 하고 그랬고 거의 한 200배 정도로 지금 잘못된 거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또 다른 데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냐 하면은 지금 그 기후위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뭔가 하면은 수십억의 지금 세계 인구의 복지와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과학의 위험한 부패라. 데인저러스 코럽션이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또 뭐냐. 지금 기후과학은 말이에요. 완전히 그 있긴 해. 매시브 샥 저널리스트. 그 대중에게 공포를 주기 위한 그러한 언론용 슈도 사이언스가 됐다. 뭐 사이비 과학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렇게 변질되어 왔다고 얘기를 했어요. 보면은 그러면 6차 보고서에 뭐가 달리느냐? 바로 이거예요.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온실가스 배출이 늦어도 2025년까지 줄어들어야 한다. 지금 이렇게 계속 지난 1950년 이후로 엄청난 속도로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났는데 이것이 2025년에 이렇게 떨어지지 않으면은 이제 우리는 바로 이래 간다는 거죠. 바로 여기 봐. 이게 그 이야기예요. 2025년을 정점으로 배출량이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들지 않으면은 우리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 회복 불가능하다. 그래서 나온 얘기가 뭔가 언론에서 나온 게 바로 이 30개월이에요. 바로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걷는 인류 남은 시간은 30개월이다. 지금 이제 30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또 뭐냐? 이게 뭔가 하면은 지난번에 그 파리 기후협약에서 말입니다. 파리 기후협약에서 이게 NDC 국가별 감축 목표가 있는데 온실가스 감축 목표. 우리나라는 2025년까지 2050년까지 지금 그 탄소 중립을 하고 2030년까지 뭐냐? 2018년에 비해 가지고 40%를 줄이겠다고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가서 이제 약속을 하고 왔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많은 나라들이 약속을 했는데 그렇게 해도 망한다. 앞으로 뭐 해야 되느냐? 바로 이거예요. 지금 19 내지 26기가톤. 이게 뭔가 하면은 바로 여기 이거예요. 중국이 2017년도에 배출했던 양. 저 엄청난 거죠. 저 2배. 2배 정도를 더 줄이지 않으면은 이게 1.5도 달성이 어렵다. 이런 식으로 이제 유엔이 지금 얘기를 한 거죠. 이 도저히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한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냐? 보고서에 이런 것도 했어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지금 2020년부터 태어난 애들은 다 이제 이상기후에 살아간다. 우리처럼, 우리는 지금 뭐 몇십 년 더 살겠지만은 저걸 하는 거죠. 그동안에 잘 살아왔다가 이제 조금 이상기후를 겪으면서 사는데 지금 태어나는 애, 올해 태어난 아이들은 평생을 이상기후 속에서 살아야 한다. 이런 이제 이 공포감을 유엔에서 만들어가지고 말입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뭔가 하면은 제가 그리 서울에서 태어나가지고 제주도 가서 산다든지 하와이 가서 살면은 평생 이상기후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게 말이 안 되는 이 공포감을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보십시오. 결국은 달성 불가능한 목표를 제시해가지고 결국 지구는 기후 종말로 간다. 이게 이제 UN 기후보고서에 담긴 내용이에요. 근데 원래 우리 인간은 말이에요. 열대종이라는 거 아니에요. 아프리카 적도지방에서 열대종으로 태어나가지고 옷과 집과 불을 사용함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에 퍼져나가 살았는데 더워진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공포를 내는데 이 그래프가 뭐냐면 이거예요. 싱가포르는 연평균 기온이 뭔가 하면 28도예요. 28도고 노르웨이 오슬로는 연평균 기온이 6도예요. 두 도시의 기온차가 뭔가 하면 22도예요. 그래도 두 도시는 아주 잘 살고 있어요. 잘 적응해가지고 집과 옷과 불을 쓰니까 이렇게 살고 있는데 지금 1.5도를 넘기면은 우리는 대재앙으로 간다. 이걸 이제 이쪽에서 이제 그걸 하는 거지.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나라 또 뭐 각종 지금 여기에 여론에 따라 가지고 움직이는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대로 다 죽는다. 뭐 핵폭탄이 터지고 뭐 각종 이제 이야기가 내가 이분들이 도대체 뭐 하는데 자세히 한번 들어봤어요. 근데 이분들이 문제가 뭔가 하면은 하나같이 다 국내 박사들이라고 특이하더라고요. 하나같이 다 국내 박사고 외국 유튜브를 잘 안 듣는지 외국의 논문을 잘 안 보는지 외국의 논문을 안 내는지 지금 난리예요 이분들은. 근데 이게 뭐 지금 완전히 앞장서 가지고 지금 과학자라는 사람들이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진짜 과학자는 뭐라고 있느냐. MIT의 린젠 교수 같은 분 보십시오. 이분이 거의 이분이 하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이산화탄소가 지구의 기후를 컨트롤한다고? 차라리 마술을 믿어라. 여기다가 보세요. 여기 프린스톤의 물리학자 윌리엄 하퍼 교수 같은 사람은 Science say no라는 과학은 아니라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CO2가 온실 효과를 주는 것은 너무 작아서 측정도 불가능하다. 이산화탄소는 이게 워밍 이펙트가 너무 작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네. 그런데 기후 대작은 과연 뭐냐? 과거에는 그러면 기후 날씨가 그러면 우리가 뭐 안방 날씨처럼 이렇게 됐느냐? 그것도 아니라니까요. 보십시오. 여기 보면 1925년도 얼축년 대홍수. 여기에 홍수 피해 때문에 1년 총 예산, 국가 예산의 58%가 홍수 피해액이에요. 홍수 피해. 죽은 사람이 그 당시에 서울에 인구도 많지 않은데 647명이 죽고 막. 송파구에 가면은 여기 걸린공원에 그때의 홍수가 너무 커가지고 지금 저걸 했다는 거 아니에요. 홍수 타버리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했고 거기다가 72년도에 봐. 사상 최악의 폭우고 뭐 수많은 사람이 죽고 수많은 집들이 침수되고 얼축년 이런 데는 5만 땅이 완전 5만 얼마나 엄청난 땅이 다 침수되고 뭐 이런 나오는 거 아니에요. 84년도는 워낙 홍수가 커가지고 2만 채가 침수가 되고 9만 명이 긴급 대피를 하고 저기서 북한에서 쌀도 보내주고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시기가 우리나라 과거에 있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거기다가 90년에 보면은 핵폭우가 왔고 엄청난 죽은 거죠. 거기다 또 우리나라 제2의 도시 부산에서 말입니다. 또 가뭄이 들어가지고 95년도는 격일급수를 하고 말입니다. 이런 지금 가뭄과 홍수가 이렇게 계속됐는데 그럼 그때는 그 과연 뭐냐? 거기다가 이걸 여기 보면은 30년 대가뭄 때문에 지금 조선 말기에 보면은 1876년부터 1905년 사이에 30년 대가뭄이 있었어요. 이 30년 대가뭄 때문에 우리나라의 조선왕조가 멸망한 원인 중에 하나라는 거 아니에요. 백성들의 그 생활이 피폐하고 그때 뭔가 하면 동학농민운동이 고부곤수 조병갑이가 동진강에 보를 만들었는데 부역으로 보를 만들어 놓고 그 물을 팔아먹으니까 거기서 일어난 게 이 동학농민운동이에요. 이런 일들 이게 다 있었는데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는 지금 뭔가 하면 조금만 비가 오고 나면은 기후가 날씨가 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우리 애들은 말이에요. 자기들은 처음 보니까 홍수가 옛날에는 없었는 줄 알고 가뭄이 처음인 줄 알고
정말로 지구가 망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게 어른들이 하는 짓이 보십시오. 그럼 유럽과 미국은 어떠냐? 유럽 보십시오. 파리 대홍수 1910년도에 1월 달에 45일간 파리가 홍수당해가지고 홍수 때문에 지금 저걸 한 거죠. 다 거기네 파리가 물에 잠겨 있어요. 이것 때문에 프랑스가 엄청난 댐 만들고 하천 정비하고 여러 가지 물 산업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세계 최고의 물 산업 국가가 된 거죠. 여기 보십시오. 지금 그 라인강에 가면은 말입니다. 라인강 그거 전부 저거예요. 인공강이에요. 라인강에 워낙 홍수가 많아가지고 그 당시에 요한 툴러라는 유명한 토목자가 나와가지고 독일에서 싹 정비를 한 거예요. 그 라인강에 2,000개의 하중도가 사라졌다. 이게 다 토목사에 나오는 거죠.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 여의도 같은 걸 싹 다 없앴는. 이 사람이 했던 유명한 말이 뭔가 하면은 강바닥은 하나만 족하다. 강바닥에 있는 모조리 섬을 다 없앴는 이 사람이. 지금부터 뭐 알다는 소리지. 근데 그때 이런 식으로 정비를 해가지고 홍수를 막았는 거예요. 그때 거의 1800년대 초의 이야기예요. 미국 보십시오. 미국에 1930년도에서 10년 동안 더스트볼 사건이 나가지고 대가뭄이 있었죠. 미국의 이 중서부 지역의 10개 주에 어마어마한 이 황사가 생기고 가뭄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때 날아온 황사가 워싱턴 DC에 있는 국회의사당까지 먼지까지 다 의사당에 뽀얗게 먼지가 앉았다는 거예요. 이만큼 이게 심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온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유명한 이제 미국의 물 대통령 FDR 프랭클린 델리노 루즈벨트 대통령.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댐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했던 말은 뭔가 하면 유명한 말이 이게 있어요. 물 없는 국토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 물 없는 국토는 쓸모가 없으니까 곳곳에 왜 댐 만들었어? 그냥 비 올 때 비 오고 싶을 때 비 오고 뭐 거치라 그러면 거치면은 그만큼 과거에도 이랬다는 거. 지금 그래서 미국에 지금 250만 개의 댐과 보가 있다는 거예요. 댐과 보가. 얘들이 왜 이래 만들었냐? 그리고 이걸 보면 사람들이 다 놀랄 건데 극한 기상은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극한 기상이 계속 우리나라 오는 태풍, 토네이도, 미국의 토네이도, 호주의 사이클론 다 줄어들고 있고 글로벌 여기 가뭄도 떨어지고 있고 거기다가 요즘 구테어스 이분이 또 글로벌 보일링 에라 하면서 그러는데 보일링이 이때가 더 심했다는 거 아니에요. 1930년대. 30년대가 훨씬 더 심했고 그 다음에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폭염이 있어도 서울도 이게 기록이 있어요. 이 자료 잘 공개를 안 하지. 근데 이런 자료를 보면은 30년대가 훨씬 더 사실 우리는 서울은 말이에요. 지금 이게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아니라도 이게 지금 더 더워져야 되는데 왜? 아스팔트 콘크리트 때문에. 도시화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가 더 더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저것 때문에 지금 지난 100년 동안에 기후 때문에 죽는 사람이 지금 사망자가 99% 감소했다. 태풍, 토네이도, 사이클론, 가뭄, 폭염 다 줄어들고 지금 기후가 양순하고 되고 있다는 게 데이터가 하는 말이에요. 데이터가 하는 말. 그리고 진짜 기후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지금 잘못돼가지고 지금 대재앙이 오고 있다. 그리고 왜 그러면 태풍이 양순해졌느냐? 지구가 더워지면은 말이에요. 여기 파란 선은 뭔가 하면은 지구 평균이고 빨간 선은 북극이에요. 북극 쪽의 기후가 온도가 더 올라가는 거죠. 왜? 북극 쪽에 굉장히 이게 건조하기 때문에 극지방이 건조하기 때문에 그 극지방에 조금만 더워지면은 수분이 증발해가지고 대기에 이제 수분이 올라가니까 그 수분 때문에 생기는 온실 효과 때문에 지구가 북극이 더 빨리 좋아져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면은 북극 정폭, Arctic Amplification이라고 하는데 북극 정폭 때문에 태풍은 왜 부느냐? 적도하고 극지방의 온도 차이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 태풍의 원리가 뭔가 하면은 적도의 열이 강하고 햇빛을 많이 받으니까 그 열을 극지방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기온 차이가 크면 클수록 태풍이 세지고 더 자주 생기는 거죠. 그런데 북극 정폭이 일어나니까 뭐냐? 이것이 이제 약해지는 거죠. 회수도 줄어들고 약해지는 거예요. 북극 정폭 때문에 이 태풍이 줄어들고 토네이도도 줄어들고 하는데 폭염도 왜 줄어드느냐? 과거에 지구가 더워지기 전에는 말이에요. 더워지기 전에는 정발량이라든지 대기 수분이라든지 강우량이 적었는데 이게 대기에 점점 수분이 많아지고 더워지면은 정발량 많아지고 대기 수분 많고 강우량 증가하면은 이게 비가 많이 오니까 그래서 보면은 이게 다 데이터가 나오죠. 1930년대 왜 저게 더웠느냐? 비가 안 왔으니까. 이게 지금 전 세계 저거예요. 강우량 변화예요. 강우량인데 이게 이제 30년, 40년대에는 비가 별로 안 왔는데 그 이후로 비가 많이 오니까 폭염이 줄어든 거죠. 좀 데이터가 다 나오는 거죠. 강우량 증거 때문에. 또 하나가 뭐냐? 이게 지구 대기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어떤 일이 되는가 하면은 식물이 이제 이게 광합성을 하고 할 때 기공을 통해 가지고 잎의 기공을 통해 가지고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산소를 내보내는데 그때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물속에 식물에 들어있던 수분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면 정산작용이다. 근데 이 정산작용이 일어남으로 해가지고 식물에 들어있던 물이 빠져나가는데 이게 대기에 이산화탄소가 많으면은 이 기공이 빨리 짧게 열리고 기공수도 줄어드는 거죠. 그 식물이 뭔가 하면은 광합성을 하는데 이산화탄소를 쉽게 빨아들이니까 물을 잊어버리는 양이 적은 거죠. 정산작용이 적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적은 물에서도 많으냐? 적은 물에서도 식물이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물을 사용이 아주 효율적으로 증가했다는 게 다 데이터가 논문이 나와요. 근데 이런 논문들은 전혀 지금 보도가 안 되고 있고 하니까 이제 이런 거죠.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이게 현실이고 이게 이런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또 하나가 이제 뭔가 하면은 유엔 기후 보고서가 이번에 아주 중요한 이걸 아마 우리 국민들이 다 알아야 되고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국가 차원에서 이걸 디펜스를 해야지 우리나라가 기후 범죄 국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기후 범죄 국가가 안 되려고 한 노력보다도 마치 따라 하면은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는 줄 착각을 좀 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지금 이게 뭔가 하면은 이게 지금 유엔 기후 이번에 6차 보고서에 나왔던 거예요. 제가 6차 보고서에서 나온 캡처한 거예요, 이게. 6차 보고서에 나온 건데 지난 2000년 동안 뭔가 하면은 지구의 기온은 쭉 떨어졌다가 갑자기 20세기 와서 늘어났다. 완전 거짓말을 이거 한 거죠. 이게 소위 말하는 뭔가 막 하키스틱이라는 거예요. 하키스틱 이걸로 가지고 근거로 가지고 지금 이번에 보고서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러고 이제 그 이후에 뭐냐 그 뒤는 다 치우고 또 뭐 하는가 하면은 이 6차 보고서는 저거예요. 산업화 이후에 1850년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요렇게 그냥 됐을 건데 이것도 그냥 아무 변화가 없었을 건데 이게 지금 이렇게 올라갔다. 이 올라간 것이 뭔가 하면은 인간에 의한 거. 그것도 인간에 의한 것도 이게 시뮬레이터드 휴먼 앤 내추럴. 휴먼만 하기는 좀 뭐 한지 내추럴은 또 붙여놨어요. 자연에 의한 것도 뭐 조금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여기에 두 번의 거짓말. 이 두 번의 거짓말이 뭔가 하면은 클라이메이트 게이트 1차와 2차예요. 기후 게이트 1차, 2차가 바로 이때.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게 뭐냐? 지구온난화는 인간에 의한 것이다. 앞으로 인간 때문에 이제 불덩어리가 된다. 이 논리를 내세우면서 세계 각국에 이제 자기들 말 들어라. 당신들 우리 말 안 들으면은 지금 지구가 불덩어리 된다. 이게 이제 이쪽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잘 봐야 되는 게 뭔가 하면은 IPCC 1차 보고서는 말이에요. IPCC가 1988년도에 만들어져 가지고 90년도에 1차 보고서를 냈어요. 근데 1차 보고서는 뭔가 하면은 상당히 그 당시에 과학적인 것을 근거로 한 거죠. 해가지고 과거에 그러면은 기후는 어떻게 변했느냐. 맨 위에 있는 저 그림이 뭔가 하면 과거 80만 년 전에는
기후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다 나오거든요. 남극 빙하에서 측정을 하면 남극 빙액을 가지고 조사를 하면은 80만 년 전까지 지금은 한 150만 년까지 새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되느냐. 보니까 과거에 지금보다도 더 더웠던 시기가 있었다. 바로 그걸 다 여기다가 마크를 했고 또 하나가 뭐냐. 그 밑에 있는 거는 저거예요. 지난 10,000년 동안의 지구가 어떻게 되느냐. 그때 보니까 홀로세, 이게 뭔가 하면 홀로세 클라이밋 옵티멈이에요. 지금 그렇게는 당군 할아버지 시대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 당군 할아버지 시대는 지금보다 더 더웠다는 거예요. 그 당군 할아버지가 만주에서 나라를 세울 때는 따뜻했던 거예요. 만주가 추운 데가 아니고. 그런 것까지 다 기록이 나와 있고 또 하나는 뭐냐. 바로 여기에 이 유명한 그 휴버트 램이라는 이분이 과거에 지금 거기는 1000년 전에는 어떻게 됐느냐. 그 보니까 로마 시대 때 여기에 거기는 저 중세, 그때 중세 온난기가 있었고, 미안해요. 중세 온난기가 이렇게 있었고, 여기다가 1100년, 1200년 이 사이에 따뜻한 시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1600년대에 아주 소빙하기가 있었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기록을 남겨놨어요. 그때 왜 이런 걸 이 사람들은 기록을 남겨놨는가 하면은 그 빙하에서도 물론 찾을 수가 있지만은 그때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 이런 걸 다 해가지고 이스트 잉글리아 대학교의 이 휴버트 램이라는 교수가 이걸 다 만들어 놨던 거예요. 근데 이걸 왜 그래? 이때 뭐냐면은 이 1990년대만 하더라도 이 사람이 살아 있었고 또 이때 뭔가 하면은 이 IPCC 의장은 기상학자였어요. 스웨덴 기상학자였어요. 이 기후에 대한 과학자였다고요. 과학자였으니까 이런 사람들을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대로 IPCC 1차 보고서에 다 그랬고 또 인간이 뭔가 하면은 온도계를 처음 사용한 게 뭔가 하면은 영국에서 1659년도에 영국에서 영국의 잉글랜드 지방의 이 센트럴 잉글랜드 지방에서 관측된 기온이 다 있었던 거죠. 이 관측된 공식적으로 그 당시에 관측된 이 온도계로 관측된 온도를 이 휴버트 램 교수가 다 이제 기록을 해놓고 그 기록했던 자료들을 IPCC 1차 보고서에 다 제시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자료를 이 사람이 다 이제 보면은 이래 된 거죠. 소빙하기 이후에 300년 동안에 지금 계속 더워지고 있다. 지금 더워지고 있고 지금 소빙하기 이후에 지금 빠져나오는 시기다. 이것은 인간에 의하라고 하기는 아니다. 인간에 의한 게 아니고 이거는 빠져나오는 시기다. 인간에 의한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1차 보고서에 나왔던 거죠. 그리고 또 이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면은 지금 이제 1.5도 올라간다고 난리를 치는데 이런 걸 다 기록을 했어요. 이게 뭔가 1694년부터 1729년에 그 35년 동안은 거의 2도씨가 증가했다. 35년 동안에. 지금 뭐 100년에 뭐 몇 도 증가한다 뭐 이러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런 시기가 있었다. 왜 가면은 소빙하기에서 빠져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지구가 더워졌다라고 기록을 남겨. 그런데 여기에 이제 첫 번째 거짓말이 등장하는 거죠. 이제 1990년도에 이제 이런 그게 처음에는 이게 자연현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유엔으로 봐서는 이게 인간의 현상으로 만들어야지 뭔가 어떤 통제가 되는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IPCC에서 뭔가 다른 이제 그걸 한 거죠. 그 이야기는 지난번에 우리가 IPCC 2차 보고서 그 이후에 기후변화 협약 이런 이야기를 제가 조금 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98년도하고 99년도에 미국의 이 마이클 만이라는 당시에 이 친구가 대학원생이었어요. 대학원생이 무슨 논문을 냈는가 하면은 나무에 나이트로 가지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나무 나이트하고 저기에 캐나다의 세인트 로렌스 강 지역에 있는 큰 나무들 거기에 뭐 나무 자르는 데 가서 이제 이런 몇 개를 그랬던 모양이라. 그걸 가지고 추정을 해보니까 쭉 내려가지고 이렇게 팍 올라가더라. 이 팍 올라가니까 뭐가 돼요? 결국은 이것이 이제 인간에 의한 거다. 이런 논문을 낸 거죠. 냈는데 문제는 뭐냐?
IPCC가 감아보면서, 근데 이 IPCC가 이 과정의 중간에 이 연결이 돼가지고 이런 논문을 냈는지는 모르지만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건 없는 것 같아 보니까. 그런데 이게 보니까 논문이 나오니까 IPCC가 무슨 짓을 했는가 하면은 세계적인 기후과학자가 냈는 이 중세온난기, 소빙하기, 그리고 다 관측된 거, 온도계로 관측되어 있고, 물론 그 중세온난기는 온도계로 관측된 건 아니지만은 그때의 역사적 기록이나 이런 걸 가지고 다 추정해 놨는 걸 싹 버리고, 대학원생 마이클 만이 만드는 이걸 대학원생이 훨씬 똑똑하다 뭐 이래 된 거예요. 참 희한한 짓을 한 거지. 그래야지 자기들이 뜻하고 있는 이게 인간에 의한 거에 되니까 말이에요. 이걸 채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것이 뻔한 거짓말이라는 것이 나타나는 게, 중세온난기에 한 5,000명의 바이킹들이, 노르웨이 사람들이 와서 저기에 살았다는 기록이 다 나오고, 그 기록을 보면은 그때 살았던 사람들 이름까지 다 나와요.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있었던 저것도 나와요. 뭐가 나오느냐, 교회에다가 이 캐톨릭 처치 성당택이죠. 성당 건물이 그냥 남아있고, 거기에 이 온난기에, 중세 온난기에 사람들이 살았다는 게 다 있는데, 그걸 다 이제 얘가 다 잘라 없애본 거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이게 이제 헤버트 램 교수가 남겨놨던 그런 논문들인데, 이 보면은 이 중세 온난기 때는 이게 지금보다도 1.2 내 1 내지 2도가 더 더워가지고 러시아에도 포도 농사를 지었고, 노던 잉글랜드도 포도 농사를 지었고, 노르웨이도 포도 농사를 지었다. 북이 55도까지 포도 농사를 지었고, 그런 기록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때 포도밭이 있었다는 지명도 다 남아있고, 포도주 담궜다는 여기 그림도 다 남겨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싹 없앤 거죠. 없애고 또 하나가 뭐냐, 영국 템즈강은 얼지 않는데, 영국 템즈강이 얼었을 때, 그때 얼었을 때 그 얼음 축제할 때 그림 그린 것들이 지금 뭔가 하면은 런던 뮤지엄에 박물관에 그냥 남아있고, 그때에 얼었다는 기록이 1977년에 이런 그 얼음 축제를 했다는 이런까지 다 나오고, 그 다음 또 뭐냐, 영국 사람들이 기록을 잘해가지고 15세기에 템즈강이 2번 얼었고, 16세기에 5번, 17세기에 10번, 그 다음에 18세기에 6번, 19세기에 1번 얼었다. 이런 기록이 다 남아있는 거죠. 남아있으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그 IPCC하고 이 기후변화에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사이에 얘기가 뭐냐, IPCC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유럽 일부 지역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유럽 일부에서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는 거지, 지구 전체는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이게 중요한 자료가 있어요. 사실 이 자료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나라 조선왕조실록에 뭐가 나오느냐, 그때에 우박이 한여름에 우박이 왔고 서리가 왔고, 이게 상시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회수까지 다 나오고, 또 뭐가 나오느냐, 경신대기근, 을병대기근에 이게 기근 때문에 농사가 안 돼가 곡식이 아물지 않아가 여름에,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다. 임진왜란 때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경신대기근에 죽었다. 조선 인구의 그 당시에 500만 중에서 100만이 굶어 죽었다.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게 뭐냐, 태양이라는 거죠. 우리가 유럽하고 우리나라가 같은 소빙하기를 겪었으면은 그 소빙하기가 왜 나타나느냐, 바로 저거죠. 태양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상시하게 나타났는데, 이거를 하키스딕 이 마이클 만이라는 친구가 거짓말을 한 걸 가지고 이걸 그대로 지금 뭔가 하면 IPCC 6차 보고서까지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걸 그냥 분명히 그걸 해야 돼요. 두 번째가 뭐냐, 바로 이게 지금 거예요. 바로 지난 100년에 있었던 거짓말이에요. 지난 100년에 있었던 데이터를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지구온난화 이론이 처음 나올 때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기온이 증가하는 거하고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는 게 비슷하게 올라가죠. 근데 여기는 뭐냐 이거지. 여기는 안 맞은 거죠. 근데 요걸 맞추려고, 어느 정도 맞추려고 했던 것이 첫 번째 거짓말이고, 클라이맥 게이트 1차 거예요. 여기 또 중단이 됐거든요.
98년도 이후에 또 중단이 됐어요. 중단되는 거를 중단 안 됐다고 하려고 했던 것이 클라이밋 게이트 2차 게이트예요. 이거는 뭔가 하면은 74년도에 미국의 그 국립대기연구센터에서 나온 자료예요. 지금 그게 뭔가 하면은 1900년대 초에는 기온이 증가했다가 1940년대, 50년대 오면서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게 뭔가 하면 그 당시에 이런 데이터가 나와 있었던 거죠. 상당히 많이 떨어진 거죠. 그 더워졌다가 떨어졌는데 이 떨어진 시기에 뭐냐? 적을 한 거죠. 그때 인간이 전지구적으로 화석 연료를 많이 쓰게 된 게 언제 많이 썼느냐? 2차 세계대전 이후에요.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화석 연료를 많이 쓰고 그때 석유, 석탄들이 많이 이제 수출되고 팔리고 했던 게 다 데이터가 있는 거지. 그런데 그때 이렇게 떨어진 거죠. 이게 이제 국립대기연구센터에서 나온 거고 또 하나는 뭐냐? 이게 뭔가 75년도에 미국의 이 사이언스 아카데미, 국립과학 아카데미에서 나온 것 똑같아요. 증가했다가 떨어진 거예요. 상당히 많이 증가했다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 근데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니까 이걸 구했는 거죠. 고치려고 한 거죠. 그리고 그때 또 이게 뭔가 하면은 그 제가 이번에 냈던 그 책에 보면은 나오는 자료들이 그 기후종말론 거 나오는 그때 신문들이 말이에요. 이 폭염이 와가지고 20세기 초에 1911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폭염이 왔다. 또 1911년도에 또 미국의 뉴잉글랜드 지방 보스턴 이쪽이죠. 매사추세츠 여기서만 해도 수천 명이 지금 뭐 폭염으로 죽었다. 기록이 다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보면 이거예요. 이 시기에 1921년도에 기록적인 폭염으로 러시아하고 지금 우크라이나 이쪽이죠. 여기에 뭐 엄청난 폭염이 와가지고 수백만 명이 죽었다. Death for millions. 여기에 그 폭염 때문에 수백만이 죽었다는 기록이 이런 식으로 너무 신문이 다 남아있는 거죠. 남아있는데 그때 더웠다는 거는 이게 말이 안 되니까 다 이제 딴짓하는 거죠. 또 거기에다가 이런 게 나와요. 이게 스위스에 있는 저 산이 알프스예요. 스위스의 알프스에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산에 올라가서 찍었던 사진들을 다 기록을 보면은 1903년도는 저런 식으로 눈이 많이 있다가 똑같은 지점에서 29년도는 줄었다가 40년, 50년 줄은 거지. 그 20세기 전반기에 온난화가 상당히 심했다. 그럼 또 노르웨이도 봐요. 노르웨이에 있는 그 빙하도, 고산지대에 있던 빙하도 이런 식으로 녹았다는 게 다 기록해. 전반기에 이런 식으로 온난화가 있었고 또 초반에 뭔가 하면 이런 게 나와요. 남극 대륙과 북극에 이 남극 대륙에 있는 빙하가 녹으면은 얼마나 지금 해수면이 상승하고 이게 뭐 1931년도에 신문이에요. 31년 신문에 뭔가 이런 신문이 나왔는 거예요. 남북극, 북극 빙하는 녹아도 뭐 해수면 상승은 안 하지만은 그때 이건 신문은 그대로 나와 있어. 신문을 보면 남북극 빙하가 녹아내리면은 세계를 집어삼킬 것인가. 빙하가 모두 녹으면은 해수면이 지금 뭐 150피트, 46m가 상승하고 그때 요즘 하는 일까지 똑같은 이런 공포스러운 그게 나온 거죠. 거기다가 더 충격적인 건 이거예요. 34년도에 남극 대륙 극지점에 2번이나 섭씨 2도가 됐다. 이건 뭐 하나만 나오면은 이 신문이 잘못됐다고 싶어가지고 2개를 호주 신문도 그래 나와 있고 미국 신문도 그래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상당히 더웠던 거예요. 또 하나는 뭔가 이거예요. 이게 지금 그 미국의 그 나발 인스티튜트 해군 연구소에 있는 사진이에요. 이게 뭔가면 58년도에 북극의 극지점에 그게 저 얼음이 없어가지고 그 잠수함이 위로 올라와가지고 기념 촬영했던 거예요. 그것도 잠수함이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여기 뭐 스케이트 호가 한 번 가고 한 번은 노틸러스 호가 가고 근데 이 사진도 뿐만 아니고 이게 올라왔다고 찍어가지고 사진 나오고 하니까 뉴욕 타임즈에서 같은 58년도에 10월 달인가 저걸 했어요. 언론에 나왔어요. 북극이 지금 다 녹아가지고 뭐 잠수함이 올라갔는데 뭐 이거 나온 내용 저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 아이들 세대는
그 뉴욕에서 동경까지 도쿄까지 갈 때 파나마 운하를 안 가고 북극해로 가면은 뭐 250마일을 세이브를 할 수가 있고 뭐 이런 게 신문에 그대로 나와 있어. 뉴욕 타임즈. 완전 이게 지금 거죠. 왜 이러냐? 바로 이거예요. 여기에 있는 저기에 그 노던 아틀란틱 그 오션 저기 해류가 저 지역의 그린랜드 옆으로 지나가고 노르웨이 저 사이로 지나가는 해류는 말이에요. 60 내지 80년을 주기로 이렇게 더웠다가 식었다가 또 덥는 거예요. 지금 뭐냐? 지금 우리가 더운 거는 뭔가 하면은 이 두 번째 더운 거예요. 그 첫 번째 더울 때 한 번 더워가지고 그때 가서 저럴 때 녹았던 거예요. 지금 이래 더워진 거는 뭔가 하면은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왜 저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JTBC, KBS 같은 데서 스발바르 제도 해가지고 뭐 텔레비 찍고 뭐 난리 쳐가지고 스발바르 제도가 뭐 더워졌다 했는데 스발바르 제도는 60 내지 80년 주기로 더웠다가 식었다가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70년대 가면은 뭐냐 아이슬란드에 배가 못 됐다는 거예요. 얼어가지고. 이게 주기적으로 있었던 거지. 다 있었는데 이걸 다 이제 안 보는 거지. 자기들 목적을 위해서 안 보는 거지. 또 식었을 때 보십시오. 6, 70년대에 식었다고 지금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에 났던 신문들. 그럼 72년도에 미국의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42명이 브라운 대학에서 모여가지고 지금 앞으로 소빙하기가 오니까 식량 문제 대비하고 이 기상이변 대비해야 된다. 닉슨 대통령한테 편지 쓴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위성으로 찍어보니까 더 확실히 나왔다. 스페이스 새틀라이트. 여기다가 여기 보면은 뭐 미국 신문에는 바로 이게 저기서 국립대기연구센터에서 나왔던 그래프까지 걸어가면서 지금 빙하기가 오고 있다. 더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보면은 바로 CIA가 미국의 중앙정보부, 미 중앙정보국의 CIA에서 뭐 했는가 하면은 이게 날씨가 추워지면은 식량 문제가 생기고 식량 문제가 생기면 뭐가 되느냐? 국경의 분쟁이, 국제적인 분쟁이 일어날 것이다. 신문에 나오고 이 보고서도 나와요. 보고서 나와. 그 당시에 CIA에서 했던 그것이 프레스 릴리즈 된 거지. 언론에 나와가지고 다 이게 나온 거지. 그 당시에 미소가 그때 냉전 시대인데 공동 연구를 해야 되겠다. 지금 지구의 날씨가 추워지니까 그때 나온 아이디어가 뭔가 하면은 북극 빙하에 금댕을 뿌려야 한다. 금댕을 뿌리면은 태양빛을 많이 흡수하니까 지금 지구가 더워지는 것을, 식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 이런 연구도 하고. 그거 나오잖아요. 그 당시에 뉴스위키지에 나왔던, 이게 다 남아있는 거지. 거기다가 이 스티븐 스나이더라는 이 스탠포드 대학 교수는 책을 썼어요. 이게 뭔가 하면 The Genesis Strategy.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구 냉각화 시대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느냐. 책도 나오고 있다. 그 나온 책을 뉴욕 타임즈에서 책 소개해 준 거예요. 그때 쿨링 하면서 나왔던 이 책 소개. 이런 상황을 뭐 했느냐. 얘들이 또 속인 거지. 이게 지금 이걸 과거를 속이기 위해 데이터가 요래되는 걸 요래 올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뭔가 클라이맥 게이트 1차에 이게 나중에 들켰어요. 이걸 속인다는 걸 알고 이제 이 사건을 보니까 이렇더만은 이 속인다는 걸 알고 데이터를 그 정보 공유, 정보 자유 뭐 그런 법이 있는 거지.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국가적인 정보를 공유할 권리가 있으니까 내놔라고 하니까 안 준 거지요. 안 주니까 뭐 했냐? 해킹한 거지. 얘들이. 그 해킹이 일어난 게 뭔가 하면은 2009년도 바로 여기에 11월 17일 날 어디다가 했느냐? 영국의 CRU요. 영국의 이스트 잉갈리아 대학교의 기후연구센터 같은 기후연구소죠. 이 기후연구소가 누가 되는가 하면은 바로 휴버트 램 그 교수가 만든 거예요. 더웠다가 식었다가 중세 온난기가 있고 소빙하기가 있고 이런 데이터를 다 모아가지고 만든 연구소에 이 사람이 죽고 나니까 97년도에 휴버트 램이 죽었거든요. 죽고 나니까 그 뒤에 있는 친구들이 이런 짓을 한 거죠. 이런 짓을 하니까 당신들이 데이터를 속이고 하니까 당신들 그 데이터 다 좀 내놔라. 그러니까 이게 영국에서
안 내놓은 거죠. 그러니까 얘들이 뭐 했는가 하면은 이 CRU를 이메일을 거기에다가 이제 서버를 해킹한 거죠. 해킹해가지고 나왔던 서버 중에 이제 편지들이 있는 거죠. 이 편지들 중에 하나인데 보십시오. 바로 여기 주 내용이 있어요. 요렇게 내려간 거 요거 떨어진 거를 hide the decline 그 데이터 중에 이렇게 내려간 요거를 숨겨뿌라. 그래야지 이게 맞아 떨어진다. 60년대, 70년대가 지구의 기온이 떨어졌다는 게 데이터가 나가면은 60년대, 70년대에 이산화탄소가 엄청 배출되고 전 세계적으로 석탄, 석유를 많이 썼는데 그 석탄, 석유 선 것이 이게 지금 지구 기온을 상승시켰다고 해야 되는데 상승시켰다는 게 안 되니까 요걸 숨겨라고 해요. hide decline. 이게 이제 들켜가지고 요 두 사람이 이제 편지를 한 거예요. 아까 이렇게 하키 스틱 만드는 이 마이클 만하고 필 존스라고 이 사람은 누구냐면 CRU 유니트 저거예요. 이게 소장을 하던 친구. 이 두 사람이 주고받았던 그게 다 나오고 이게 이제 그 당시에 보고됐던 말이에요.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AP 통신, 각종 여기 언론에다가 보고 나왔던 그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그거예요. 그때 해킹했던 이메일이 책으로 나와 있어요. 책으로. 저도 이게 클라이밋 게이트 이메일 PDF 파일을 내가 받은 게 있어요. 지금 그대로 있는데 그때 해킹한 1000통 정도의 이메일을 그대로 지금 다 나와 있더라고요. 자기들이 거짓말한 것들이 다 나왔는데 이 거짓말을 근데 이렇게 나왔는데 이 IPCC가 뻔뻔하게 그냥 묵살해버리니 국제기구라는 데가 참 저도 알다가는 모르겠어요. 이걸 추궁할 수도 없고 이런 모양이라고 보니까. 그때 왜 그러면 이 사람이 2009년도에 이 당시에 이 둘이가 숨겨라고 할 때가 뭔가 하면은 이 이메일이 언젠가면은 97년도거든요. 98년도. 이거 보면은 이메일을 왜 이렇게 주고받고 했는가 하면은 이 당시에 뭘 준비했는가 하면 2001년도에 기후 3차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을 때고 그 3차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을 때 의장이 누구였느냐? 영국의 화학자였어요. 영국의 화학자. 로버트 왓슨이라는 이 사람이 이거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영국에서 이거를 이제 주로 하려니까 이걸 없애야지 뭐가 되느냐? 하키 스틱이 말이 되고 그 하키 스틱을 가지고 뭐냐 하면은 3차 보고서를 만드는 거죠. 그 1차 보고서에서는 중세 온난기가 있었고 소빙하기가 있었는데 3차 보고서는 이게 완전히 그냥 쭉 내려갔다 그냥 올라가는 그걸로 해야 되니까 이 보고서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 영국에서 이걸 한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하다. 근데 나중에 그걸 이제 들켜가지고 해킹 당해가지고 다 나온 거죠. 또 한 번의 기후 게이트는 뭐냐? 2017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이 존 베이트라는 노아에 있던 이 사람이요. 자기가 퇴직을 하고 나와가지고 2017년도 2월 4일 날 영국의 매일 일요일 나오는 것이 이제 선데이 메일인데 이 신문에다가 폭로를 한 거예요. 폭로를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야, 우리 상관이 내보고 데이터를 속이라 그랬다. 그때 나간 데이터는 다 사기다. 이 사람이 완전히 내부 고발, 더 위슬블로라는 말이 뭔가 하면 내부 고발자예요. 내부 고발해가지고 이것이 다 언론에 나간 거죠. 그 왜 내부 고발했느냐? 바로 이야기했듯이 정확하게 말하면은 97년도 5월부터 말이에요. 2015년 12월까지 이게 지구의 온도가 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때 데이터는 정확한 게 왜 데이터가 하면은 위성으로 찍었거든요. 위성으로 찍으니까 아주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는데 이때 변하지 않는데 근데 이때 또 문제가 뭐냐? 이 시기가 말이에요. 거의 한 18년에 가까운 이 시기가 산업화 이후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전체 총량의 25% 거의 한 4분의 1이 이때 나온 거죠. 엄청난 양이 이때 배출됐는데 이때 지구온난화가 중단됐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중단됐다는 것이 중단됐는데 봐요. 이렇게 올라가다 중단됐는데 올라갔을 때 331기가톤인가? 그보다 훨씬 더 440 얼마 기가톤이 이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안 된다. 그럼 뭐 하느냐 하면은
그리고 또 이 자료가 말이에요. 또 희한한 게 이렇게 중단이 되니까 3차 보고서 있긴 해죠. 5차 보고서. 2013년도에 IPCC 5차 보고서에는 중단이 되고 있다고 보고서에서 나왔어요, 이게. 보고서도 그대로 나왔고, 또 하나가 뭐냐. 이 보고서에 나왔다고 언론에 보도가 된 거지. BBC에, 영국의 BBC에. 그 말고도 뭐 여러 군데에서 이제 보고를 한 거죠. 5차 보고서의 핵심은 뭐냐? 지구온난화 중단됐다. 그렇게 이게 나오니까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근데 문제는 뭐냐? 2015년도에 파리 기후협약을 하려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파리 기후협약 보나 안 보나 통과 안 된다. 왜? 중단됐다는 게 지금 5차 보고서에 13년도 나왔고, 이것이 언론까지 보도됐고, 그러니까 뭐 하느냐? 야, 지금 오바마가, 이때 오바마거든요. 오바마가 가서 파리 기후변화 협약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데이터 이게 말이 되느냐. 노아가 우리나라 기상청이에요. 국립해양대기청이지. 우리나라 같으면 기상청 같은 것이 해양수산부와 같이 붙어 있는 거지. 바다가 중요하고 하니까. 바로 이게 피라미 계획 2차예요. 안 변했는데 이게 올라갔다. 라고 만들으라고 내 위에 있는 토마스 카레라는 이 사람이 시켰다. 존 베이터가 그렇게 그걸 한 거예요. 이게 2차 보고서예요. 2차 그게요. 그런데 지금 뭐 하느냐? 이번에 6차 보고서는 뭐냐면은 1차 기후 게이트 1차 기후 게이트, 2차 기후 게이트 다 없고 두 번의 거짓말은 그대로 사라지고 그냥 인간에 의해 가지고 쭉 올라와 가지고 엄청 올라가니까 줄여야 된다. 이게 이거 저거예요. 이번에 6차 보고서에 나온 거예요. 6차 보고서예요. 이게 완전히 거짓말이죠. 이 거짓말을 아까 처음부터 이야기했지만 이걸 인정하면 우리나라는 기후 범죄국이 되는데 우리나라 정부는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보십시오. 또 하나가 뭐냐? 이 역사도 이렇게 보고를 하죠. 두 번의 게이트에서 잠깐 끝나고 나서 이야기하시죠. 네, 끝나고 나서. 잠깐 그거하고 관계가 없어서 사실 그 친구들은 전혀 제재를 받지 않았어요. 학교에서. 저거죠. 이게 국제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게 참 우리나라 같으면 정부가 잘못하면 국회에서 뭐가 제재가 가잖아요. 제재가 가잖아요. 그런데 국제사회는 그게 유엔에서 하는 거를 언론의 비판 말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몇 명의 관심 있고 제가 이거 중간에 녹화를 다 해야 돼가지고 끝나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과학을 무시하는 거예요. 과학을 태양을 무시하고 이제 이산화탄소인데 지구의 이 기온은 말이에요. 태양과 구름과 바다라는 게 바다도 해류가 중요한 것도 있고 또 하나가 뭐냐? 엘니뇨 같은 게 있는데 보십시오. 이게 있는데 지금 태양의 활동이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지금 지난 20세기에 더웠다는 게 뭔가 하면은 태양의 흑점 활동이 이렇게 올라갔다. 라고 태양하는 사람 다 기록이 나와 있어요. 또 하나가 뭐냐? 구름이에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지금 지구에 말입니다. 지구 하늘의 60% 이상이 항상 구름으로 덮여있잖아요. 그 구름이 굉장히 지구의 온도를 컨트롤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지금 지구 구름을 다 무시하는 거죠. 방해 안 하는 거죠. 그리고 구름에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냐? 태양의 활동이에요. 이 태양의 활동이 말이에요. 직접 지구를 데피는 역할도 하지만은 뭘 하느냐? 우주에서 내려오는 이 우주선, 코스믹 레이. 태양의 활동이 활발하면은 우주의 코스믹 레이가 적게 내려오고 코스믹 레이가 많이 내려오면은 지구의 대기를 이온화시키기 때문에 구름이 잘 생기는데 이게 태양의 활동이 활발하면은 코스믹 레이를 막아가지고 구름이 적게 생기게 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이게 이제 구름을 컨트롤 하는데 바로 이거예요. 태양의 활동이 떨어지면은 구름의 형성을 증가시키고 그 태양이 구름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이번에 저분이 우리나라에 왔던 존 클라우즈, 지난해 노벨상 받던 존 클라우즈 박사가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뭔가 하면은 바로 이거예요. 요 그래프를 잘 한번 보시면 말입니다.
저 파란 선 있잖아요. 파란 선이 뭐냐? 구름이에요. 구름을, 근데 구름 양도 지금 위성으로 찍으니까 정확하게 나와요. 구름을 얼마나 지금 지구가 덮고 있고 안 덮고. 저 구름의 양이고, 저 검은 선은 이산화탄소 양이에요. 빨간 선은 뭔가 하면 지구의 기온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98년도 경에 되면은 빨간 선이 이렇게 줄어들죠. 기온이 올라가다가 중단이 됐잖아요. 저게 이제 우리 지구의 기온이 중단된 거예요. 중단됐는데, 맨 아래 여기에 뭔가 하면은요, 맨 아래, 지난 1980년대 초에는 말이에요. 80년대 초에는 TCC, Total Cloud Coverage. 이게 약 한 70%예요. 한 80년대 초쯤 돼가지고 이럴 때는 뭔가 하면은 지구를 거의 한 구름이 한 70%가 덮고 있었어요. 근데 구름의 양이 점점 줄어드니까 뭐하냐? 기온은 올라간 거죠. 기온은 올라가고 여기에 토탈 클라우드 카바리지가 63% 정도 되는 거예요. 약 줄어든 거죠. 그 구름이 줄어드니까 지구의 기온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올라갈 때 뭐냐? 기온도 올라가고 구름의 양은 떨어지고 이산화탄소 양이 올라가니까 마치 저것처럼 보이잖아요. 이산화탄소가 올라가니까 기온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중단되고 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중단되면서 다시 이제 구름의 양이 늘어나는 거예요. 구름의 양이 늘어나니까 뭔가 하면 이산화탄소는 올라가더라도 구름의 양이 늘어나니까 기온이 떨어졌잖아요. 빨간 선이 저게. 지금 과학적으로 다 새틀라이트에서 측정된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거를 이번에 그분이 이걸 이야기했어요. 클라우드 카바 테르모스타트. 구름의 카바가 지구의 온도를 조절한다. 지구 온도, 구름의 지구 온도 조절 장치라. 라고 이번에 그 있겠네. 나 나중에 가서 얘기를 들었는데, 최근에 그분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구름이 하나에 뭔가 하면은, 우리 저렁택이죠. 우리 입에 에어컨 틀어놓으면은, 에어컨에다가 24도 딱 세팅하면은, 24 되면 저절로 에어컨이 꺼지잖아요. 바로 요런 걸 구름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은요. 이게 딱 나오잖아. 이 사람이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뭔가 하면 IPCC는 무시하는 거죠. 또 하나가 뭐냐? 바다에 우리 해류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태풍이 왜 부느냐? 태풍이 왜 불고, 바다에 난류와 한류가 왜 있느냐? 적도에는 어마어마한 태양광이 내려쬐고, 극지방은 적잖아요. 결국은 해류가 뭔가 하면 적도에 내려쬐는 열을 극으로 분산시키는 거예요. 그 극지방에는 열이 오는 열이 나가는 것보다 많고, 적도에는 태양이 강하게 쬐니까 태양이 우주로 내보내는 것보다는 받는 게 더 많은 거죠. 그 받는 게 더 많은 걸 많으냐? 그거로 보내는 거예요. 양쪽 그거로 보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걸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게 뭐냐? 해류, 난류지, 난류. 또 하나가 뭐냐? 그게 너무 세면 어떻게 되느냐? 태풍으로 가지고 내보내는 거예요. 그 때문에 태풍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바람으로가 하는데, 실제로 말이에요. 이산화탄소로 가지고 하는 양은 이 지금 바다라든지 이 해류 문제라든지 구름이라든지 태양에 하면은 이산화탄소가 증가한 거, 또 인간에 의해서 증가하는 거는 뭔가 하면은 극히 미량이라는 거예요. 지금 지구의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95%는 뭐냐? 물이하고 대기는 뭐냐? 3.6%예요. 3.6%. 근데 그 3.6%의 중에서도 인간에 의한 거는 0.12%라는 거예요. 근데 그 0.12%는 구름과 해류, 태양에 의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게 뭔가 하면은 봐요. 이게 이제 존 클라우즈 박사가 했던 걸 내가 최근에 다시 따와 집어넣은 거예요. Despite the increase in carbon dioxide in Earth's atmosphere. 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구 대기에 이산화탄소가 증가있다 하더라도 the minuscule gas effect on heat transfer. 아주 극히 미미한 가스의 열 전달 효과는 is swamped by great natural cloud cycle.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구의 기후, 이게 구름에 의해서 엄청난 구름 사이클에 의하면은 완전히 침몰된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역할도 못한다. 그래서 뭔가 하면 therefore it doesn't have any impact.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on climate. 이 말이 맞는 거죠. 이게 뭔가 하면 이 사람의 이 말이 저 사람 이게 리차드 린젠이 MIT 교수 하는 말 똑같은 거죠. 워낙 구름에서 하는 역할, 태양에서 하는 역할,
해류에서 하는 역할이 세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그것도 인간에 의해 가지고 0.12% 이거는 스워ම්드 바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번에도 한국 와서 그랬잖아. 좋은 걸 나오죠. 완전 이런 사기도 없다. 뭐 이런 이야기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다는 말은 뭔가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봐요. 이번에 그 했던 그리고 태양의 영향을 말이에요. 지난부터 지금 1930년대부터 이걸 알고 있었다는 거지. 지난번에 아까 이야기했죠. 1900년대 초에 기온이 증가했고 40년도, 50년도 가면서 떨어졌을 때 이때 뭔가 하면 이런 게 나와요. 1931년도에 뉴욕 타임즈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지금 기온이 올라가는 거는 아마 태양의 활동이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와가지고는 they are certain. 지금 그 학자들은 이제 확실하다. 1930년대에 그 당시에 과학자들이 이건 태양 때문에 지구가 더워진다라고 확신을 했는데 지금 와가지고는 뭐냐? 태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또 이게 재밌는 게 또 있어요. 1951년도에 미국의 데일리 판타그래프에 나온 신문에 이게 나와요. 그 당시에 MIT의 휴버 무슨 교수가 잘 안 보이는데 그 교수가 말을 하기를 뭐 했는가 하면은 앞으로 태양의 흑점 활동이 떨어질 거니까 추운 시기가 올 것이다. 예상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51년도에. 51년도에 예상을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정말로 떨어진 거네요. 떨어졌고, 처음에 또 80년대에 와서 더워졌을 때, 88년도, 89년도 이랬을 때, 더워졌다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당시에 처음에는 말이에요. 뭐 했느냐? 신문에서 지구온난화는 지금 선스팟 링크 투 더 글로벌 워밍 태양의 활동이 링크되어 있다라고 신문에는 그냥 났어요. 이렇게 났는데 뭐 하느냐 유엔과 환경비관론자와 에너지 대전환을 추구하자는 이런 사람들이 뭐 했느냐 이게 아니다 이거야. 이산화탄소다. 지금 한번 보십시오. 여기 우리 살고 있어요. 이 큰 태양 밑에 여러 살고 있는데 태양의 태양계 질량의 99.85%를 차지하고 태양이 지구 에너지의 99.98% 나머지 0.2%가 뭐냐 지열이나 뭐 화산이나 되겠죠. 그런데 뭐예요? 제가 이게 AR6에서 배운 거예요. AR6가 뭐 했느냐 하면은 태양과 다른 어떤 변화는 왔다 갔다 저거 정도 변한다. 지금 변하는 거는 뭐냐 이산화탄소하고 다른 그 빨간 선 있잖아요. 온실가스 인간에 의한 거. 파란 거는 뭔가 하면은 뭐 황이라든지 어떤 그런 저런 것들 온실 효과를 줄이는 냉각화를 시키는 태양은 그냥 빵으로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태양이 분명한데 빵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지금 그 태양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걸 다 예측하고 있다는 거죠. 그랜드 솔라 미니멈이 곧 온다. 지난번 보십시오. 지난번에 1600년대에 우리나라 경신대기근 오고 할 때 저때 태양의 활동이 떨어져가지고 영국의 템즈강이 얼고 우리나라 경신대기근이 왔다고 되어 있고 그게 다시 지금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 저것도 다 나와 있어요. 저 빨간 선, 파란 선 나오는 게 뭔가 하면은 뭐 19, 21, 22, 23 이게 뭔가 하면은 흑점 활동이 흑점의 수예요. 흑점의 수가 다 나오고 있고. 흑점의 수가 늘어나고, 그때 빨간 게 뭔가 하면은 태양이 더운 태양, 쿨선이라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핫선이 저렇게 나와 있고, 쿨선이 저렇게, 그리고 온도가 떨어졌고, 올라가고 다 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 말입니다. 1942년을 정점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1년을 둬가지고, 지금 소빙하기가 온다는 거 아니죠. 그럼 소빙하기가 온다는 게 이 태양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내놓는 이 자료가 있으면은 제가 볼 때는 IPCC가 정말로 정직하다면은 이것도 하나의 시나리오를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시나리오를 안 넣는 거지. 시나리오가 아무것도 없어, 이런 시나리오는. 적어도 아무 시나리오 없는 거지, 지금. 이게 지금 오고 있는데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보십시오, 여기. 제가 볼 때는 이게 기후변화의 두 가지 큰 속임이 뭔가 하면은 마이클 만이라는 그 친구하고 또 하나는 뭐냐
엘고아예요. 엘고아가 지난 19일 날인가 우리나라 왔다가 아마 지금 떠났을 거예요. 별 소식도 없이 떠났어요, 이 사람. 와가지고 이제 뭐 그 누구야 김동연 뭐 그 저 경기도 지사 만나고 뭐 했더라고. 그 고양시에 뭐 거기서 뭐 행사도 하고 했어요. 그 친구 자기 하는 뭐 단체에서. 근데 이 친구가 완전 거짓말이에요. 이 지금 전 세계 다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모르고 있어요. 엘과의 거짓말이 뭔가 하면 저도 이거 보고 속고 학생들 가르쳤다니까 이거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지난 그 엘과의 불편한 진실에 보면은 65만 년 동안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높은 적이 없었다. 자기가 나와가지고 막 설명을 하고 지금 이래 있는데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말이에요. 사다리 타고 올라가가지고 지금은 이산화탄소가 여기인데 앞으로 50년 뒤에는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되면 불덩어리가 된다. 라고 이 사람이 떠들었는데 다 속았지, 우리 전부 다. 다 속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보십시오. 다 속았다고요. 그러면서 한 게 뭐예요? 5년 내로 북극이 다 녹아가지고 북극곰이 다 죽고 뉴욕이 이렇게 침수가 되고 뭐 이게 다 그거 나왔던 거지. 그러니까 또 뭐 여기 보면은 타임지에서 뭐 글로벌 워밍 온다고 난리를 치고 했던 거지. 지금 표지 못. 그리고 또 IPCC가 뭐라냐? 멀쩡한 토양, 저 태양 두고 이산화탄소 네가 잘못이다. 방망이 두드리는 거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Al과 Climate Prediction have all been wrong. 모든 예측이 다 틀린 거예요. 어디 저기 저기 해요? 어디 저 맨하탄이 물에 잠기고 그리고 이 사람이 얘기했던 게 지금 2007년도에 떠들었던 2006년도에 떠들었던 것이 지금 10년이 넘었어요. 근데 얘들이 또 좋아하는 게 그동안은 꼭 10년을 다 해놓아요. 10년 뒤에 나라가 지구가 망한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지금 다 틀렸네. 근데 이게 왜 학계에서 이게 황당한 거짓말도 이런 황당한 거짓말로 판명이 났는가 하면 말이에요. 이게 가면은 남극에 가면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보스톡 저게 뭔가 하면은 저거예요. 러시아 사람들이 폈는 빙액이에요. 남극 연구를 누가 제일 먼저 시작했느냐? 러시아 애들이 한 거예요. 지금 70년대에. 러시아 사람들이, 보스톡이란 말이 저게 뭔가 하면 러시아 말로 동쪽이란 말이에요. 이 남극 대륙이 두 개로 돼 있어. 하나는 서쪽에 있고 하나는 동쪽에 있는데, 이 동쪽에 여기가 파가지고, 이걸 파가지고, 빙액을 파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그때 이 보스톡 아이스코어 데이터를 쭉 했는데 뭔가 하면은, 이게 바로 그거예요. 보스톡 아이스코어 데이터예요. 요거를 뭐 했는가 하면은, 엘과가 인용을 하면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어떤 거짓말을 했는가 하면은, 지금의 온도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 여기 온도가 있고, 이산화탄소는 저런 식으로 이제, 퍼플은 저렇게 올라가는데, 이전에 말이에요. 지금보다도 12만 년 전에, 이 이름도 있더라고요. 이미안 그 온난기라고. 이때는 지금보다도 한 8도가 높았어요. 이때도 이 간빙기에 더 높았고, 이때도 더 높았어요. 라부시엔가 뭐 여기는 더 높았어요. 그 퍼플렛 이것도 더 높았어요. 지금 거의 40만 년 동안의 과거의 이 기온이 어떻게 됐느냐 조사를 하니까 지금보다도 다 높았어요. 근데 이산화탄소는 다 낮았는데, 이산화탄소는 지금보다도 훨씬 낮았는데 기온은 다 높았어요. 그러면은 이게 이산화탄소가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지구의 기온을 높인 거는 뭔가 이산화탄소가 아니라고 알겠는데, 이 사람은 이 데이터를 그냥 마구 붕쳐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이 두 개를 붙여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놓으니까 마치 이산화탄소가 기온을 상승시킨 걸로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걸 펼쳐놓으니까 뭐가 되느냐, 이산화탄소보다도 기온이 먼저 증가하고 이산화탄소가 증가했다는 게 딱 나오는데, 요걸 그래프를 이렇게 60만 년, 60몇 년 다 붙여놓으니까 마치 이산화탄소하고 같이 가는 걸로 속인 거지. 이 사람은 그냥,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국은 전 세계를 속여가지고 노벨상 탄 사람이에요. 희한한 사람이에요. 또 하나가 뭐냐, 이 사람이 불편한 진실이라는 게 뭔가 하면 2006년도에 나왔어요. 6년도에 나왔는데 2003년도에 사이언스지에 나와 있어요. 초록이에요. 앞에 앱스트랙트에 뭔가 하면은 기온이 먼저 증가하고 이산화탄소가 뒤따라 증가했다라고. 그것도 얼마냐? 800년 플러스 마이너스 200년 뒤따라가지고.
왜 증가했느냐? 기온이 먼저 증가하니까 바닷물의 온도가 증가하고, 바닷물의 온도가 증가하니까 뭐예요? 이게 이산화탄소가 빠져나오는 거지. 기체는 찬물에 많이 녹고 따뜻해지면 빠져나오니까. 그래가지고 100ppm이 올라갔고 이렇게 다 나오는데 이 사람은 완전히 거짓말 한 거죠. 다 속았는 거죠. 또 하나 재밌는 게 뭔가 하면 이거예요. 만약에 이산화탄소가 지구의 기온을 상승시킨다면은 지구는 불타버렸다. 왜 불타버렸는가 하면은 이게 그린랜드 빙하에서 1만 년 전까지 기온이 어떻게 변했느냐를 보여주는 거죠. 지금 이제 1번부터 2번, 3번, 4번 제가 올라간 거예요. 쫙쫙 이제 지금 우리는 뭔가 10번째, 10번째예요. 과거에 훨씬 높은 때가 많았죠. 많았고 올라가는 속도도 다 분석을 했어요. 이 불편한 사실이 나오는 건데 과거에 2번, 3번, 5번, 8번, 9번은 지금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로 기온이 상승했어요. 근데 여기서 무슨 이야기하면 만약에 이산화탄소가 지구의 기온을 저렇게 올렸다가 내렸다가 했으면은 지구는 불타버렸다. 왜 그런가 이거예요. 지금 지구의 표면은 다 71%가 바다가 덮고 있고, 그죠? 바다에는 뭐냐? 대기보다도 45배나 더 많은 이산화탄소가 녹아 있어요. 그러면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게 또 되는 거죠.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면은 바다의 수온이 상승하고, 바다의 수온이 상승하면은 바다에 있던 이산화탄소는 더 많이 대기로 올라오겠죠. 그럼 대기에 있는 이산화탄소는 또 지구를 덮이겠죠. 그럼 또 바다는 또 더워져 가지고 또 올라가고, 이 말이 되나 이거? 불타는 지구밖에 안 된다는 거지. 그 지금 이산화탄소가 지구의 기온을 상승시킨다는 거는 과거에 다 입증이 되어 있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거 한번 생각해봐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전부 다 속고 있는 거 전부 다. 속고 대한민국은 뭐냐? 기후범죄국가가 된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거를 정부는 모르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 보십시오. 이산화탄소에 오히려 기온이 떨어졌는, 이거 봐요. 지난 저때 만 년 동안에 지구의 기온 변화를 보면은 말이에요. 지금 8,000년 전에부터 해가지고 이산화탄소는요, 260 ppm에서 280 ppm으로 증가했어요. 근데 8,000년 동안에 기온은 섭씨 2도 떨어졌어요. 이 데이터 다 나온 거예요. 과학자들이 다 알고 있는. 그 과학자들은 벌써 알고 있는데도 결국은 뭔가 하면 저거예요. IPCC가 유엔의 세계 통치력을 높이려고 하고 거기에 뭐라 그러노? 저분의 이야기를 따르면은 존 클라우즈 박사 이야기 따르면은 부패한 과학자들이 이 과학을 부패시켜 가지고 지금 세계 경제를 망치고 세계 인류의 복지를 망치고 있다는 거죠. 아십시오? 여기 보면은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증가하는데 이산화탄소의 특징이 뭐 이건 또 과학적 입증되어 있어요. 처음에 낮은 농도일 때는 온실 효과가 커요. 근데 갈수록 이게 이제 이 체감 현상이 일어나요. 이건 다 인정되는 모양이더라고요. 왜 체감 현상이 일어나냐? 물하고 파장이 겹치니까. 그런데 여기가 뭐냐면은 이제 이게 뭐냐면 20에서부터 해가지고 지금 540까지 이 온실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가 뭐냐면 바로 저거예요. 260에서부터 280까지. 260에서 280까지 증가할 때, 이렇게 증가할 때 뭐예요? 온도는 떨어지잖아요. 근데 지금 앞으로 우리 보십시오. 지금 420에서부터 앞으로 지금 540까지 가려고 그러면은 거의 한 100년 더 걸려요. 100년 더 걸리죠. 지금 800까지 가는데 한 170년, 지금처럼 증가하면, 지금이 뭐냐면 매년 한 2ppm씩 증가해요. 그러면은 지금 420에서 말입니다. 540까지 하면 60년 더 걸려요. 60년 동안 저렇게 증가해도 아무 효과를 못 미치는. 왜냐하면은 그 전에 떨어졌어요. 그 전에 떨어졌다는 말은 뭔가 하면 이산화탄소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산화탄소는요, 미량가스도 아니고 초미량가스라는 거 아니에요. 그 초미량가스도 그 중에서 96.7%는 뭔가 하면 원래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거고, 인간에 의한 거는 3.2% 뭐 이러네. 그리고 인간에 의해 가지고 10년에 10만 분의 1씩 증가한다. 이 재밌는 자료는 또 보면 여기
그 프린스턴 대학교의 그 윌리엄 하퍼 교수 낸 거는 보십시오. 이산화탄소가 0에서 400 증가하면은 온실효과 어떠냐? 스퀘어 미터당 30W예요. 근데 400에서 800 되면은 같은 400 늘어났죠. 같은 400 늘어났지만은 이제 400에서 800 될 때는 10분의 1 준다는 거예요. 이건 다 실험실에서 실험으로 입증되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지는데 앞으로 늘어나도 역할도 못할 뿐만 아니고 그것은 완전히 구름이라든지 해류라든지 태양에 의해 가지고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